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 안경 기술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분야인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컴퓨터공학자 김현식 박사님, 전자공학자 육준혁 박사님, 데이터과학자 박선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현식 박사님, 스마트 안경 기술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컴퓨터 공학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이 수행하는 많은 기능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시각 정보와 결합하여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예를 들어 길 안내, 실시간 번역, 작업 지시 등을 눈앞에 바로 투사해준다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이는 증강현실 기술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애플,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기술이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증강현실과의 결합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육준혁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발열, 디스플레이 등 기술적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기술적 허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발전 과정을 생각해보면 유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왔습니다. 스마트 안경의 경우 핵심 부품의 소형화와 저전력화가 관건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술도 투명하면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 돌파가 곧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이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안경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집중하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기술적 한계 돌파가 시장 선점과 기술 파급 효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선영 박사님, 데이터 측면에서는 스마트 안경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과제가 있을까요? 스마트 안경은 사용자의 시선, 주변 환경, 생체 신호 등 매우 개인적이고 맥락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건강 관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시선 데이터를 분석해 관심사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겠죠.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오용 가능성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메타의 레이벤, 삼성의 해안, 애플의 N50 등이 출시되면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데이터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가 동반되는군요. 김현식 박사님, 앞서 육준혁 박사님께서 부품 소형화와 저전력화를 언급하셨는데 소프트웨어나 AI 기술이 이러한 하드웨어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드웨어의 물리적 제약은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AI 알고리즘으로 상당 부분 극복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배터리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량 OS 개발, AI를 통한 상황인지 및 예측으로 불필요한 연산을 줄여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지 과부하를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식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시선 추적 기술과 연동하여 사용자가 보는 부분만 고해상도로 렌더링하는 포비티드 렌더링 기술을 적용하면 연산량과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의 협업이 필수적인 부분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너지가 중요하군요. 박선영 박사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노력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차등 정보 보호,
연합 학습 가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연합 학습의 경우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보내지 않고 각 디바이스에서 모델을 학습시켜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죠. 정책적으로는 GDPR 같은 규제가 마련되고 있지만 스마트 안경처럼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프라이버시 문제는 결국 사용자 수용성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사용자가 불안감을 느끼면 대중화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데이터 처리 방침과 사용자의 데이터 통제권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 초기부터 윤리적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 수용성과 윤리적 고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육 박사님, 현재 스마트 안경 기술의 가장 큰 병목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배터리 기술과 디스플레이의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을 만큼 가볍고 배터리가 오래가며 이질감 없는 디스플레이가 구현된다면 스마트폰을 꺼내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알림 확인, 길 안내, 메시지 확인 등은 안경을 통해 즉각적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이것이 일상화된다면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의 오라이언이나 삼성의 해안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 박사님 말씀처럼 사용 편의성이 확보되면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도 크게 향상될 겁니다. 이는 다시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여 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스마트 안경의 성공은 킬러 앱의 등장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통화 기능을 넘어 다양한 앱으로 확장되었듯이 스마트 안경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매력적인 사용 사례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특히 전문 작업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의료, 제조, 물류 현장에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다면 혁신적일 겁니다. 네, 킬러 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전문가님들께 스마트 안경 기술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함께 계속 도전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확장하고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매끄럽게 융합하는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정보 접근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기술적 난제들은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결국에는 안경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인간 중심의 기술 진보를 향한 열망입니다. 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스마트 안경은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기기가 될 것입니다.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통해 스마트 안경 기술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정보 접근 방식의 혁신, 인간 중심의 기술 진보,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된 미래를 향한 중요한 도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프라이버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잠재력과 파급 효과 때문에 많은 연구자와 기업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